윤석열 구치소에 여름에 보일러 틀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돌돌이 아줌매님은 세금으로 세끼 주는 것도 아깝다. 지금 보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네. 윤 재수감 서울구치소 3.7평 독방, 에어컨 없고 천장에 소형 선풍기. 최근에 인권연대 국장님이시니까 이제 수감시설에 자주 가보실 텐데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저 월요일에 갔습니다. 월요일이면 화요일에. 이번 주 그저께 네네네 화요일에. 에어컨이 전혀 없어요? 없죠. 중앙식으로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에어컨은 있는 데가 있죠. 뭐 소장님 방에 에어컨 있고요. 저는 교육하러 갔었는데 교육실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에어컨이 전혀 없어요. 일단 진짜요? 감방 안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샤워실 뭐 이런 데 당연히 없고요. 복도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덥죠. 냉기라는 자체가 없네. 냉기가 없죠. 제가 90년에 대학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더운데 논산훈련소가 네네. 논산 바닥 전체에 냉기가 있는 건물이 1도 없는 거야. 뭐 물론 소장님 방이나 있겠지 거기는. 근데 벽이니까. 네. 야 어떻게 뭐 진짜 어디 도망가고 싶은데 들어갈 데도 없고 그리고 딱 진짜 사회에서는 그 콜라나 그 개또래 같은 거 잘 안 먹었거든요. 그 시원한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근데 PX 가도 뜨거운 콜라밖에 없어. 아이고. 뜨거운 콜라 아시죠? 네. 딱 따면 거품 팍 나오는 거. 근데 재소자들 수용시설이 그렇다는 거네, 지금.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수준에 비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냉방도 안 된다는 건. 선풍기가 돌아왔는데 이번 주에 그랬어요. 제가 그 서울 남부구치소라는 데 갔었거든요. 남부구치소. 네네. 어디 있어요, 그게? 구로구 천왕역이라고 있습니다. 아, 구로구에? 네, 7호선인데 천왕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좀 더 들어가는 데인데요. 광명시 바로 옆이에요. 네네. 그 광명시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날씨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광명이 어마어마하게 더워서 40.2도였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광명에 제가 있었던 거죠. 광명 바로 옆에. 엄청 더운 날 가셨네요. 네네. 오가는 것도 너무 덥고 그랬는데 하여튼 수용자들이 강의하는 곳은 에어컨이 있지만 이제 와가지고 뭐 그래도 인권운동 하니까 이런저런 뭐 푸념도 하는 거죠. 전 또 그거 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민원 같은 거. 네, 고칠 거 있나 찾아보고 이러는 건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선풍기였어요. 선풍기는 돌아간다면서요? 네, 선풍기는 돌아가는데 이게 과열이나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열하면 모터가 탈 수도 있고 화재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10분씩 끄는 거예요. 1시간에 10분씩. 타이머를 딱 설정해놨구나. 그러니까 전기를 뭐 위칸 아래칸 해서 위칸은 딱 끄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동화. 그러니까 시간 되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다가 갑자기 선풍기가 꺼지잖아요. 10분 동안. 네.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다 깬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선풍기 있을 땐 그래도 안 돼. 아, 선풍기가 없으면 잠에서 깰 정도로. 네네, 너무 더우니까. 그 선풍기가 있어도 덥지만, 그래도 뭔가 바람이 있으니까 좀 난데, 선풍기가 동시에 꺼지면서 동시에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선풍기 돌아갈 때까지 잠을 못 자는데. 10분 동안. 근데 규정은 10분인데 이 사람들 각자 기억은 다 달라요. 10분 아니야. 그 20분 동안 꺼. 아니야. 15분이야.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다투더라고요. 길게 느껴지겠죠. 체감 시간. 길게 느껴지겠죠. 체감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자는 동안만이라도 선풍기를 안 끄면 안 되냐. 이걸 소장님한테 좀 건의해달라, 얘기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애매하다고 건의해 주셨어요? 아니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억울하게 감옥 생활 하시는 분도 물론 개중에 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가 있는 분들이니까. 아니, 고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실제 지금 댓글 보면 말이죠. 낭만 스케치님은 윤석열 구치소에 여름에 보일러 틀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돌돌이 아줌매님은 세금으로 세끼 주는 것도 아깝다. 네. 우리 마음이 있죠.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하지 건의하지 아니, 근데. 건의하지 마라. 또 하나는, 그래서 고생하는 분 중에,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 미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결이 한 반 좀 더 있고, 나머지 미결이거든요. 이 사람들 재판을 받고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근데 여름에 징역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미결 구금 상태인데,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좀 해결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좋겠네요. 이게 심술은 아니고. 이게 인권 운동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과연. 일단 저의 감정하고도 막 충돌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반인권 사범에 대해서도 인권의 어떤 최소한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렇죠. 하는 이슈. 네. 그럼 많이 고민스러우시겠어요? 네, 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사형 폐지 국가고, 또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튀르키예가 사형 집행 안 하면서 2위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판이거든요. 2위에서 자꾸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전 윤석열 같은 사람 사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네. 감정적으로. 네. 그럼 눌러야죠. 그래도 우리가.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성6969님은 선풍기 모터 그 화재 예방으로 10분씩 휴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아니면 교도관이신가? 네. 아니면 뭐 좀 다녀오셨거든요. 리버티님은 소주 못 먹는 것도 큰 죄값이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고 수정방을.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 게. 그렇죠. 네, 쌤통이죠. 네, 쌤통입니다. 아이고, 거바라체님은 요분 85년도에 교도소 생활하셨구나. 아마 학생운동 하셨나 본데 여름이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네. 자,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는 윤석열. 조금만 더 기왕에 지금 그 재소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좀 기왕에 좀 더 여쭤볼게요. 이거 대목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날입니까? 3.7평방에 들어간다.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좀 이상한데요. 가운데 TV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벽걸이 TV. 네네,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벽이 가벽이 없다? 네네,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변기가 저렇게 좋지 않고요. 변기는요, 저건 앉아서 하잖아요. 쪼그려서 하고요. 쪼그려서. 그 다음에 수도꼭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옆에 그냥 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변기와 이게 세면대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독거실이고 별도로 이렇게 특수한 이게 지금 3점 몇 평짜리 방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구치소 같은 게 중방이라고 불러요. 한 5평 정도는 대방인데 윤석열이는 그 전에 갔을 때 대방이 있었어요. 대방을 혼자 쓴 거지. 5점 몇 평이 혼자 썼죠. 지금 5점 몇 평은 벌써 한 13명, 14명 들어가요. 과밀 수용이어가지고 지금 10명 넘게 들어가요? 13명, 14명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옥 같죠. 이 여름에. 그러면 살이 진짜 붓겠네, 다닥다닥. 그럼요. 앉아있질 못해요.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있지 못해요. 좁아서. 그런 곳을 혼자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과밀해요? 뭐가요? 왜 이렇게 과밀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윤석열 정권이 닉네임이 뭐예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윤석열 정부는 검사 독재정부. 맞죠? 검사 독재정권. 잘하는 게 뭐예요? 쳐놓는 거. 그렇죠. 구속해.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 재소자가 48,0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권 말미 어디까지 늘었냐면 64,500까지 늘었어요. 재소자가? 48,000이 64,500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범죄가 급증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상해 모든 범죄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집어넣는 게 일이잖아요. 아니 실제로 제가 왜 이게 관심이 있냐면 저도 교정시설과 관련돼서 옛날 취재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DJ 대통령 되시고 나서 교정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도 떼주고 과밀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평당 몇 명 이하로 줄이라고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줄이는 추세로 저는 알고 왔는데 아니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감옥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DJ가 집권하자마자 어떤 감옥을 만났냐면 IMF 직후의 감옥인 거예요. IMF는 초유의 사태였어요. 초유의 사태, 경제사범도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삶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재소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때 75,000까지인가 늘었었어요. 그때 지금보다 심각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교도소가 구치소 합해서 55개인데 그때 40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나라가 절단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과밀 수용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줄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훨씬 더 안정됐죠. 네. 그런데 정권 교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새치기 하다 걸리거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걸리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잖아요.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2007년. 정권 교체기에. 2007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기. 2007년에 7만 건.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22만 건으로 늘어나요. 한 해 사이에. 경범죄가? 네. 경범죄 처벌법 단속 건수가. 그러니까 전과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급증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광우병 때문에 핀체 몰리잖아요. 국가 공권력의 준엄함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그때 이제 전과자가 양산이 됐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윤석열 정권 독특하게도 검사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느는 거예요. 저희가 벌금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장발장 은행도 하고 이 통계는 정말 화나요. 2021년에 이땐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매년 벌금 못 내서 감옥 가는 사람이 2만 1,000 몇백 명이었어요. 2022년 5월 달에 정권 바뀌잖아요. 그때 2만 5천 몇백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4천 명이 늘어난 거니까 20% 급증이잖아요. 문제는 2023년이에요. 이때는 오로지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5만 9천 몇백 명이에요. 아,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는 6만 명이 되는 거죠.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위험해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냐면 저를 잡아가요. 벌금 300만 원 못 냈다고. 그럼 저는 난리 났잖아요. 막 사돈에 8천, 이상호 기자님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감옥 가기 싫어. 아니, 당연히 싫죠. 무섭죠. 애지간한 사람은 감옥 체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 납부율이 올라가죠. 정부가 얻어들이는 수입 중에 중요한 게 세외 수입, 벌금, 추징, 몰수, 과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체 예산이 10%가 넘으니까. 부자 감세해 놓은 거를 그거를 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검거팀이라고 그래서 조끼 입고 돌아다녔어요. 벌금 안 내는 사람 직장으로, 집으로. 너무 가혹했어요. 그러니까 가렴주고였어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 그 경찰들 작달해가지고 교통 스티커 발부하는 게 그럼요. 엄청 목표를 정해놔요. 이거 해야 돼요. 오늘 이만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만큼 전문용어로 삥 뜨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돈 뜨더라. 라고 정권 차원에서 몰아세웠어요.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삥 뜯고 뜯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했다는 거네. 야, 어쨌든 모르던 얘기 많이 좀 하여튼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약간 좀 이게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싱크대 있고요. 변기 있고 변기 저렇게 좋지 않고요. 서울구치소 특히. 서울구치소는 오래됐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수도꼭지는 그냥 꼭지만 있는 거고요. 세면대 없습니다. 플라스틱 대야는 많네요. 선풍기 돌아가나요? 선풍기 돌아가요. 이것도 10분 동안? 네, 멈춥니다. 낮에도 밤에도 멈추죠. 네. 이불은 매트리스라고 해서 접이식이고요. 네. 자, 이렇게. 책상 겸 밥상은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종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여튼 그 관료주의가 문제인데 나무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 올라가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래가지고 종이로 바꿨어요. 마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 주면 이게 그냥 주저앉아요. 윤석열 어떻게 살려는지 모르겠네. 맨바닥에 먹으면 돼요 밥은. 네. 야. 밥상이 있으면 책상도 있고. 지금 더구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머그샷을 촬영을 이제 했겠죠? 네네 했죠. 그러니까 입소 절차에 진행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워낙 심야해가지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뭐 구치소 도착한 게 한 새벽 3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검신이란 게 좀 아주 좀 자극적이죠. 소위 말하면 항문검사. 네네네. 그거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손을 써서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네. 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참 힘들겠네요. 하는 사람도 직업이긴 하지만 좀 힘들죠. 네. 교정본부장 제대로 하라는데 교정본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네.